그러니까 신성한 황제의 피를 이어받은 여인,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선덕여왕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왕들에게는 이런 존호가 붙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선덕여왕에게만 이런 신성한 혈통을 강조한 것일까요? 경주에 있는 낭산. 낭산의 소나무 숲은 신선이 내려와 논이었다 해서 신라 때부터 신유림으로 불렸다. 이 신유림 안에 선덕여왕의 능이 있다.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은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신라의 왕위 계승을 살펴보면 사위가 왕이 된 일이 많이 발견된다. 신라에서만 5명의 사위가 왕위에 올랐고, 통일신라에서도 3명의 사위가 왕으로 즉위한다. 사위뿐만이 아니라 외손자도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신라는 남자 쪽에서만 왕위를 이은 것이 아니라 여자 쪽에서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여자 쪽에서도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여성이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이 직접 왕이 된 일은 최초의 일이었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당시 선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성골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돼 있다. 성골은 일반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왕족 계층을 말한다. 고대 사회는 특수한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각 신분들은 자기의 입장을 강화 내지는 그 체면을 세우기 위한 여러 계층의 그런 계급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이나 특권층은 그들의 우월한 배타적인 신성성을 강조하는 제1신분층을 말하자면 인도의 브라만 계급 마냥 자기들 스스로 배타적으로 아마 그런 계급을 자칭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다른 왕들의 경우 성골이란 것을 굳이 밝힌 적이 없는데 선덕여왕 때만 유독 이 성골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골 남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성골 여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있어서 사회 구조상에서는 신분 혈통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진평왕이 아무리 왕권을 강화하여 기반을 다졌다고 하더라도 딸에게 왕위를 물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 그 명분 축적이 필요했던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 일본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기 40년 전에 이미 일본에선 최초의 여성 천황인 스이코 천황이 탄생한 것이다. 이 천황이 즉위했을 때 신라는 진평왕대였는데 그 진평왕대의 신라와 일본 간에는 아주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신라에서 일본에 불상도 보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까치도 보냈고, 그다음에 사신도 파견해가지고 그 일본 조정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신들이 돌아와서 일본에 여자 천황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 진평왕한테 이야기했을 것이고, 진평왕은 아마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자기 자신의 그 후계자로서 그 여왕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과 진평왕의 뜻이 맞았다고 해도 전통적으로 귀족의 입김이 센 신라에서 여왕의 계승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다면 선덕여왕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여왕을 옹립했던 대표적인 세력은 훗날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초와 김유신이었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고 자신의 뜻을 펼쳐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여왕을 뒷받침했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김춘초와 김유신이 여왕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춘추와 김유신이 선덕 여왕을 지지하게 된 것은 두 사람 다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춘추는 자기 할아버지인 진지왕이 진골 귀족들의 그 반발을 받아가지고 귀족 회의인 화백에 의해서 폐위가 결정되어서 왕위를 쫓겨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김춘추는 자연히 진골 귀족들의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편 이 김유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김유신은 금강가야의 귀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런데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신라 진골 귀족으로 편입이 되었지만은 보수적인 진골 귀족들로부터 상당히 배척을 당했고 또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자연히 김춘추와 김유신은 의기투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진골 귀족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선덕왕을 옹립하고 지지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왕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여자 쪽에서도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특성 때문에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라와는 달리 이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딸이 왕위를 잇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라에서처럼 이 사위나 외손주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여성의 가계에서 왕이 나타나고 또 여왕이 탄생하는 그런 일은 유독 신라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자, 그 실마리는 바로 이 무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덤은 황남대총인데요. 이 황남대총은 경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분으로서 이 동서의 길이가 80m, 남북이 120m, 또 높이가 25m나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독특한 생김새입니다. 이 황남대총은 표주박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기기도 했고 또는 낙타 등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 황남대총에 신라에서만 여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표주박을 엎어놓은 듯한 거대한 무덤. 황남대총의 모양이 이렇게 독특한 것은 두 개의 무덤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황남대총에선 고대 신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유물들이 쏟아졌다. 특히 북쪽 무덤에선 수천 점의 장신구가 출토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금관이다. 고곡과 각종 장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금관. 당시 이렇게 화려한 금관을 썼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금관과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은제 허리띠에 그 단서가 숨어 있다. 허리띠 한쪽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바로 부인대라는 글자다. 이것은 북쪽 무덤의 주인이 여성이었음을 알려준다. 북분과 연결된 또 하나의 무덤. 남분에선 주로 무기가 출토됐는데